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뒤로 돌릴 수 없을 때.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뭐, 내 어깨에 돌이 쌓인다고? 진단명은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생소하지만 흔한 질환. 이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규철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그 석회라는 말만 들어도 좀 딱딱하고 뭔가 굳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어깨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아파지게 되는 병인데요. 이 석회 복합체가 생기면은 힘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뭐 진행을 하게 되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처럼 유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석회 뭐 돌덩어리가 제 몸 안에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그 돌덩어리가 체내에 생기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담석도 있고요, 신장의 결석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힘줄에 생기는 거고, 다른 거와 다르게 힘줄의 퇴행성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에 의해서 힘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되게 아프게 되는 병이죠. 그러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 어깨 통증은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고요. 다 특정 각도에서도 아프지만 특히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픈 게 특징입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로요? 응급실에 갔다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좀 쉽게 알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또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요, 그 어깨라는 게 사실은 이 질환, 저 질환, 한 3개, 4개 질환 딱 비교해보면 증상 거의 비슷해요. 어깨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힘들죠. 머리 빗으려고 그러면 안 빗어지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석회성 건염 체크리스트. 극심한 어깨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생겼다. 네. 아니죠? 저는 지금 아닙니다. 전혀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깨가 무겁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스치기만 해도 무겁긴 한데요. 그쵸, 통증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세모라고 하기는 어렵죠. 삐. 자, 어깨 관절이, 그러니까 앞쪽에서 팔 아래까지,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오르르 내리듯 아프다. 아닙니다. 삐. 네. 자,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 이제 부자연스럽고 아픈 통증. 네, 지금은 아직은 젊은가 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그래도 한 가지는 걸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이 진짜 있으시다면 이렇게 앉아 계시지 못할 거거든요. 아픈 게 좀 특징적이고 응급실에 갈 정도고, 오십견은 왜 아까 저번에 우리 봤을 때 뭐 눌러서 아픈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회성 건염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석회가 생기는 게 보통 앞쪽, 위쪽에 많이 생기는데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만져진다면 되게 아프죠.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담석, 이제 어떤 돌덩이가 생겼을 때 아픈 것처럼 어깨에 생겼을 때도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네요. 이거를 화학적 종기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화학적 종기. 말만 들어도 종기? 되게 아파 보이죠. 네. 그래서 아픈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십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양상은 뭐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증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원인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제일 그래도 믿을만한 거는 혈액 공급이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퇴행성 파열이나 뭐 여러 가지 핏줄의 혈관의 문제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그쪽 국소적으로 이제 저산소증이라고 해서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힘줄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석회가 침착이 되고, 이런 것도 많고요. 당뇨, 갑상선, 외상도 있고 다친 이후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생길 때 아프게 되는 건가요? 생기면서 계속 조금씩 아프게 되는 건가요? 아까 급작스러운 통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작가님이 써준 거 보고 알았는데, 이 석회성 건염이 그 주기가 있대요. 네.
우리 교과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예전에는 좀 그러고 요즘에 또 바뀌었습니다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흡수기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석회,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석회가 생길 때보다는 생긴 다음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얘를 녹여 없애려고 말랑말랑하게 녹이면서 화학적 종기, 그죠? 녹이면서 흡수가 되기 시작할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석회가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건가요? 뭐 다 엑스레이, 초음파, MRI 다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엑스레이고, 엑스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주사 치료나 다른 걸 할 때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방사선 치료가 제일 흔하죠. 방사선 사진이 흔하죠. 사진. 네. 아, 그러면 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뭐 아까 말씀드린 주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어깨가 아파서 찍었는데 석회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석회 때문에 아픈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오십견으로 오셨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석회 때문에 아픈 게 아닌데 석회에다 치료를 하면 증상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하는 거지만 그걸 잘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흡수되기 시작하고 치약처럼 말랑말랑해지면 되게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물이나 단순하게 물리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치료, 스테로이드를 넣어놔서 흡수되게 도와주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 주사치료는 주사니까 아픈 경우도 많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체충격파라고 하는 물리치료 일종의 치료도 같이 하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외 충격 바깥에서 뭔가를 두드리는 근데 돌이잖아요. 돌인데 그게 두드려지나요? 두드리면 이 돌이 부서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는 게 이제 뭔가면 이제 초음파예요. 초음파요? 초음파. 네,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이제 초음파로 보기도 하고. 물리치료할 때 이렇게 대면서 하는 것도 이제 초음파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리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무역지 같은 거 보면 무역지 이게 소리 빵빵 질러가지고 사방에 한 2km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절시키는 이제 그런 무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음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무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의학에다가 접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우리가 이제 아주 정밀하게 한 군데를 이제 쏘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돌을 깰 정도로 굉장히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돌이 깨지면서 없어지고. 돌이 깨지잖아요? 그냥 깨지느냐? 이제 주위에 있는 조직이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상처 난 데에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생체에 반응을 일어나거든요. 그럼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가져가지고 재생 능력이 없는 부위를 이렇게 충격을 줘서 좀 망가뜨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충격파도 말은 좀 무서운데 충격파를 막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종류가 많이 있고요. 일단 뭐 석회에도 쓰이지만 근육이나 이런 데도 쓰이는 체충격파가 있고 프리퀀시가 달라지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원인 진병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아프게 한 다음에 회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한 다음에 하루 정도 금방은 조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통증이 되게 극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냥 수술하면 이렇게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수술은 안 하고 이거 먼저 하고. 그건 수술이니까요. 그죠? 다 칼은 되게 싫어하니까. 수술이라서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자꾸 재발하거나 힘줄 내에 석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힘줄 속에 생기는데 회전근개 속에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제 위쪽이 한 60% 생기고 요 중간이 한 20%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 한 70~80%는 앞쪽 위에 생기는데 이 힘줄 속에 너무 크게 생기면 사실 힘줄 전 면적을 다 석회로 차는 거라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크게 되면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면 빈 공간이 생기면 또 그거는 봉합술을 또 해야 되고요. 심한 분들만 하게 되죠. 어깨 줄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남자보다 여자한테도 좀 더 빨리 발견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이 더 안 근데 여자들 뭐 그런 거 집안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자들은 네. 그러니까 이 그 옷 같은 게 단추가 뒤에 있고 또 옆에 이제 브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걸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안 움직이면 내가 뭔가 이상이 있겠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스트레칭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어깨가 굳어도 굳은 거 몰라요. 그래서 자 어깨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올라가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내가 병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씩은 그냥 모든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모든 관절 운동의 스트레칭이 되게 기본이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신기철 TV에 스트레칭 있는데 그거 네. 한번 보셔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네. 이 석회성 건염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아까 스트레칭 많이 안 한다니까 남자가 아니 그거는 발견하는 거는 여자가 쉽게 발견한다는 얘기고. 원장님 추석 선물 좀 걸어주세요. 그럼 맞춰볼게요. 여자? 남자? 어떻게 알았지? 여자요? 저 맞힌 거예요? 그 여자들이 네. 남자에 비해서 발병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이제 2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여자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 노는 게 아니고 아닌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고 그런 노래처럼 그러니까 이제 늘 어깨를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깨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참 힘드네요. 병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어깨에 대해서 저번 시간도 그랬고 많이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석회성 건염이나 뭐 유착성 관절 낭염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에 오는 병들은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뭐 어느 걸 하나를 놓쳐서는 치료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프시면 뭐 50견이네 하고 미루는 걸 조금 자제하시고 확실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하는 게 아마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